지수함수에 fx가 있는데 그게 이제 ax 쓸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수함수의 한정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fx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기억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건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얘가 물어본 게 f의 p 플러스 q 하는 거니까 이거 참 거짓을 따진 거를 자기가 답만 체크한 사람이라면 그게 참이 되는 과정을 보여줬는지를 본인이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를 좌변을 식으로 쓴 게 A의 P 플러스 Q 수는 한 다음에 얘가 FP는 뭡니까? A의 P 승, FQ는 뭐예요? A의 Q 승을 서로 곱한 것과 같은가? 이렇게 물어봤어. 참입니까? 네, 참이니까 이번 기억은 참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다음 식이 성립하면 그놈은 지수함수이다. 맞아요?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지수함수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수함수 말고 또 저 성질을 성립하는 어떤 다른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제의 역이 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이면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건 거지. 그죠? 그럼 니은도 x1보다 x2가 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함수이다? 증가함수이다. 증가함수가 되려면 a 값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a 값이 1보다 만약에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참인 방법이고 a 값이 0과 1 사이가 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죠. 감수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얘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놈의 뭘 살펴보면 대우를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 결론을 부정하고 x1이 x2가 아니면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하면 지금 뭐 알아보는 중? 대우를 알아보는 중. 이거이면 fx1이 fx2와 같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자체가 무슨 함수인지 물어본 겁니까? 1대1 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대1 함수 맞습니까? 1대1 함수인가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라면 a 값이 1보다 크면 증가, a 값이 1보다 작으면 0과 1 사이가 되면 감소함수가 다음과 같이 될 텐데 이 함수는 1대1 함수인가? 맞아요? 그럼 1대1 대응인가? 맞습니까? 그럼 1대1 대응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정의역과 공역을 뭘로 보는데?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공역은 음수가 존재하고 0도 존재하지만 치역은 누구밖에 안 돼요? 0보다 큰 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니까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1대1 함수이긴 한 건 거죠. 그래서 디귿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프의 점근선은 무슨 축? x의 축이겠죠? y의 축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과 몇 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x의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a의 x-n승 플러스 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형태를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이동도 한번 해봅시다. x의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혹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 전체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죠? y축에 대하여 그 다음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y는 a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이렇게 얘기하면 원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y를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대칭이동이라고 해야 돼? 어디까지를? 어디까지 대칭이동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대칭이동은 한두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y는 e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2x 빼기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별로 대칭 이동해서 겹쳐지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x축, y축, 뭐 원점, 그리고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까지는 허용을 어떻게든 뭐 하는 분위기죠, 우리. 그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놈의 뭘 말하는 겁니까? 역함수를 말하는 건가요. 자, ax 쓰는 역함수는 누가 됩니까? a의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하는 건가요, 지금? y는 x의 역함수는 ax 승의 역함수는 누가 되죠? 미치 a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미치 a인 로그 함수였고, 그리고 지수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면 로그 함수도 증가하는 놈이었는데 얘를 x의 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모든 점을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그놈과 y는 x에 대하여 여전히 대칭인 놈이 되려면 얘는 그 역함수는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 가야겠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이런 식으로 해가야 그래야 얘는 여전히 대칭인 관계가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얘가 x의 축 방향으로 m만큼 평이동하면 그놈의 역함수는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이동해야 되고, 원래 함수가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얘는 오히려 x의 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해야 서로가 여전히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x의 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얘는 오히려 y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x의 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해야 역함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역함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은 y는 x에 대하여 뭐 대칭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말이라고요. 그죠? 그럼 어떤 형태의 함수가 되는 겁니까? 얘는 했더니 로그의 a의 x 빼기 n 플러스의 m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x의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돼? 얘가 이 그래프가 x의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놈과 역함수가 되려면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이렇게 해야지 여전히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그럼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얘는 2x 승 그래프로 얼마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n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n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변할 수 있는 거는 요 앞에 전체적으로 부호가 바뀐다든가 x축 앞에 바뀐다든가 여기 있는 놈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얘가 이동해가지고 될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밑이 여전히 2이거나 얼마이거나 2분의 1이거나 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것들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너네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x 플러스에 만약에 2승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얼마니까? 2의 2승은 얼마? 4니까 4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2x 플러스 2승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얘는 2x승을 x의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3 곱하기 2x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평이동한 그래프로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까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2의 몇은요? 로그의 2의 얼마? 3 하면 그대로 요거 자체가 3인 건 거야.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얼마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2x승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2의 몇 승이 되는 건 거죠? x 플러스의 로그 2의 3. 어차피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수죠. x의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가지고 겹쳐질 수 있게끔 하는 그래프의 특징은 2x승한테 뭔가가 곱해져 있는 거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x 값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밑이 곱해지는 그 값이 2가 되는 것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혹은 2분의 1이 되는 것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x의 변화에 따라서 2가 곱해지는 횟수가 바뀌는 것들 혹은 2분의 1이 곱해지는 횟수가 바뀌는 것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관점에서 찾아봅시다. 이해는 됩니까? 이해돼요? 얘는 되죠.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아무튼 2가 곱해지는 횟수가 바뀌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네. x의 값에 따라서 2가 곱해지는 횟수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했더니 얘는 x 값이 바뀔 때마다 얼마가 곱해지는 놈입니까? 얘는 4가 곱해지는 놈이죠. 2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4의 x승 그럼 2의 마이너스 2승 한 거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의 값에 따라서 4가 곱해지는 횟수가 바뀌는 놈이라 얘는 안 된다는 건가요. x의 값에 따라서 2가 곱해지는 횟수가 지금 이제 나눠지기는 하지만 그죠? 2분의 1이 곱해지는 횟수 바뀌는 것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지수함수 y는 요 a 보잖아요. 그럼 이제 너는 느낌이 밑이 3인 놈으로 a를 표현하자면 로그의 밑 3의 a 이렇게 된 놈한테 3의 x 승이 이렇게 곱해지는 놈이면 밑이 똑같이 3인데 x 플러스의 로그 3의 a 3의 x승 그래프를 x의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런 게 딱 떠올라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저렇게 푸는 어떤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앞에 3의 x승 앞에 누군가 뭐 실수값이 딱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3의 x승을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네. 이게 머릿속에 딱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장착. 아무튼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 후 하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 누구 다 바뀌는 거니까 x의 축, y축 둘 다 뒤집은 거니까 y는 마이너스의 a 곱하기 3의 x승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도 이제 뭐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죠? x의 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원점 대칭을 먼저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x의 축 방향으로 이만큼 하면 x 대신에만 정확히 x 빼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y 대신에만 y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넘어가서 플러스 3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플러스 3 이렇게 쓸 거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 1 콤마 마이너스 6을 지나가는 거니까 x 자리에 1 y 자리에 마이너스 6 그리고 계산해서 a 찾는 겁니다. 이때 선생님이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에 y는 a 곱하기 3x 승은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일단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x의 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 했어.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 빨리 다 여기 y는 a 3의 x 마이너스 1 p 승.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갖다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y는 a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니까 3에 마이너스 x 빼기 p다 아니면 3에 마이너스 x 여기가 뭐가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p다. 요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1번입니다. x축 x 값 대신에만 y 값 대신에만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요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맞아요? 이상하게 좌표 평면 위에 원래 이 그래프는 뭐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정근선이 되는데? 마이너스 k가 정근선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k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k가 누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k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k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k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얘는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다가가거나 이렇게 다가가거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1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번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y축에 지나가는 이 점이 y 절편이 누구보다는 0보다는 작은 거야 작거나 같은 건 거야? 작거나 같아져야겠죠. 이렇게 지나가도 우리가 뭘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 1사분면을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y 절편 x 값짜리 0 집어넣은 값이 뭐보다는 작아야겠다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풀어야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3이 있고 얘는 0일 때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게 그래프가 있는데
절대값 씌운 그래프. 그래서 이제 절대값 씌워야지 할 때 뭐도 옮겨놓고 점근선도 반드시 옮겨놓고 얘를 따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하는 사람과 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원래 고차원적인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왜? 자기는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니까 그냥 안 그리고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는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이후부터는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래프는 그려가면서 푸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고 얘가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k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면 되겠어요? 0과 3 사이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3보다는 작다. 3이 되면 한 개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예고하건데 지수함수 정근선이 딱 절대값 실어놓으면 정근선 딱 뒤집어놓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시험에 지수함수가 나오잖아요. 절대값 딱 동반해가지고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나온다고요?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내가 바로 바꿔볼게요. 이 그래프가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 아니고 y는 k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f1부터 땡땡땡 fn까지의 합이 얼마가 되는 n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면 한 단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럼 1일 때는 2, 2일 때는 2, 3일 때는 1개죠. 4일 때는요. 4일 때부터는 몇 개 만나요? 1개씩 만나죠. 그런데 얘가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걸 찾으래? 31이 되는 걸 찾으래. 얼마입니까? 이 n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수함수가 절대값이랑 동반해가지고 나오는 문제 내가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점근선만 잘 옮겨놓고 따라가게 그리면 된다. 지수함수 봐봐. 직선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고 포물선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고 지수함수 나오고 로그함수 나오고 나중에 삼각함수 나오고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삼차함수가 나오고 막 이렇게. 결국은 얘는 이 점의 좌표가 가지고 하는 건 거고 기껏해야 물어볼 수 있는 게 야 x 좌표는 같은데 y 좌표 얼마냐, y 좌표 같은데 x 좌표는 얼마냐 이게 전부고 그다음 여기서 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아니면 길이의 b가 얼마야? 아니면 저기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이런 질문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기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도 좌표를 설정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 거고 그 중에서도 이걸로 정할래? 아니 나는 기왕이면 A점의 좌표를 먼저 설정하겠지. 왜? 얘는 두 개랑 다 걸쳐 있으니까. 그럼 이 점의 자리가 누군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미지수를 정하면서 가는 건 거고 만약 여기가 뭐 A입니다라고 했으면 함수값이 있으니까 나는 A, B라고 두는 것보다는 A, 얼마입니다 집어넣고 푸는 게 편하긴 하나 때로는 저렇게 적고 시작하는 게 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관계를 이용할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내가 막 설정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얘를 a, 여기에 3의 a 승이라 했는데 여기를 거꾸로 3의 a 승, a 이런 식으로 두면 더 귀찮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 베타 여기는 베타, 알파 이런 식으로 푸는 건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관계가 내 눈에 보일 때는 저렇게 두는 건 거고 그게 아닐 때는 함수값에 기대서 이렇게 이 함수의 결과값이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a, 얼마 3의 a-2 승인데 얘는 함수가 2개 이상 등장했다. 그러면 이 함수와 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아닌 사람은 또 여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3의 a 플러스 1승은 3의 x 마이너스 2승 하면서 얘를 막 풀려고 해. 또 어차피 얘는 x의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3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3딱 차이 나는 거니까 이 길이가 그냥 3이죠 이미. 맞죠? 그럼 이 길이도 그냥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럼 넌 3의 a 플러스 1승 빼기 3의 a 마이너스 2승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어떤 등식 한 개를 네가 적고 나면 그 식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식은 어떤 식입니까? 이런 식을 뭐라고 해요? 지수 방정식이라고
우리는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지수 방정식이 합성돼 있는 형태죠. 이게 왜 합성돼 있다고 합니까 지금? 뭐 어떤 1차식이 합성돼 있는 건 거지. 이거 뭐부터 풀어야 돼 그러면? 3 곱하기 3의 a승 빼기 9분의 1 곱하기 3의 a승 한 건 3이니까 이거부터 간단히 해놓고 그죠? 그리고 9분의 얼마니까? 26 곱하기 3의 a승은 3이고 3의 a승은 얼마입니까? 얼마? 26분의 27 한 거요. 맞아요? 뭐야 뭐 잘못 썼니? 뭐 찾는 거야? y 좌표 찾는 거네요. 누구예요? 점 A의 y 좌표가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여기 3의 a 플러스 1승 찾는 거였는데 그죠? 여기다 얼마 곱한 게? 3 곱한 게 답이겠죠. 가성아 A는 얼마인데? A요. 로그 3에 26에 뭐 이렇게 쓰면 되고 A 찾으라고 하면 맞죠? 여기 있는 이 점이 X의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여기 있는 게 2 다 차이 나는 건 거야. 우리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죠. 2라고 하는 길이가 높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 쌓여 있는 겁니까?만 곱해주면 넓이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얘는 이걸 갖다 우리가 뭐 이걸 뭐 옆에다가 겹쳐서 붙였더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당연히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전체 면적하고 같아지겠죠. 얘는 아무튼 무슨 함수? 전체적으로 최소 최대를 찾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있어야 돼?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밑이 이놈 증가하는 그래프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일 때 최대값. 3분의 1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2일 때 최소값. 그죠? 8번 여기 지수가 복잡한 어떤 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럼 저놈부터 먼저 가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한 대칭축 x가 1일 때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t값 중에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고 1 집어넣었더니 얼마요? 1. x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t값 중에 최대값이 결정이 되고 얼마입니까? 2. 맞아요? 자, 그러므로 y는요 2의 t승인데 그 중에서 얘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t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존재한다면 1부터 2까지 존재한다면 1일 때가 최소값, 2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찾아내겠죠. 이건 기초 단계요. 9분의 1, 3분의 1 하면 3분의 1의 x승을 t라고 두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예산 치환하고 나면 치환된 거의 범위를 나타낼 건데 그러면 요 놈은 3분의 1 감소하는 함수에 x값이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0까지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입니까? 3이고요. 0일 때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럼 1부터 3까지의 값들은 모두 다 등장하는 겁니다. t값 중에. 그래서 t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값 중에서 이 놈을 잡는 겁니다. 얘는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t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근데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의 값만 존재해요. 최소값은 t가 1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t가 3일 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1 집어넣고 구하고 3 집어넣고 구하고 그죠?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A 보면서 A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네. A 값을 범위에 따라 가지고 A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로그함수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A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증가합니까? 모르죠. A 값의 범위를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9,1을 지나면 9,1을 지나겠냐 얘? 이런 형태겠지 지금.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네,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참일 겁니다. a분의 1의 x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까? 어때요? 로그의 a의 x 그래프를 x의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x축 대칭하면 y는 누구? 마이너스의
로그의 ax 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넘어가서 이 마이너스 1은 요놈의 지수가 될 수도 있고 요놈의 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지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그대로 로그의 a의 x의 마이너스 1승 혹은 로그의 a의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갖다가 로그의 a의 요놈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본다면 로그의 a분의 1의 x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어색하니까 이겁니까? 혹은 이겁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동그리 로그의 a의 m승 b의 n승은 n분의 n의 로그의 a의 b입니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 1분의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분의 1일 수도 있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얘 걸 수도 있고 얘 걸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건 거야 지금. 그죠? 맞아요? 이거는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까? 아니면 x의 축에 대하여 대칭이겠죠. 그죠? 틀렸어요. 이 그래프의 정분선은 x축이죠. 그죠? 맞아요? y축. y축이죠. 맞네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밑이 2인 로그 앞에 거 바뀌고 얘 바뀔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거 그럼 얘는 옆에다가 써봅시다. 로그 2x 그래프를 어떻게 하고 부호부터 바꿔놓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호부터 바꿔놓고 x 빼기 2 이렇게 하면 얘가 될 거니까 부호부터 일단 바꿔놓는 거 y축 대칭시키고 그래서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x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x의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하면 됩니까? 요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만큼 평이동하면 y 값이 로그에 이게 x 대신에니까 x 앞에 누가 있든 간에 x 대신에만 x 빼기 2 이렇게 해놓고 이걸 정리한 게 제일 나타나야 됩니다. 나중에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y는 로그 2x랑 2분의 1의 x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2x를 어떻게 하면 x의 축에 대하여 뭐 하게 되면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얼마? 로그의 2분의 1의 x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뭐 하고 같으니까 로그의 2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의 2분의 1의 몇 승 한 거니까? 마이너스 2승 한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앞으로 오면 그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y는 로그의 2의 x 그래프에다가 얼마 곱한 겁니까? 3 곱한 거죠? 요거 됩니까? 요거 돼요? 아니 아까 지수 함수를 저거 된다 했잖아요. 평이동하게 3 숫자 곱해져 있어도 로그 함수 되냐고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경험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생각해 보는 건가요? 뭐를? 로그 2x 그래프는 얘야 지금 1 얘가 얼마일 때? 2일 때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근데 3배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값을 3배해서 얼마로 만든다는 거야? 1, 2, 3으로 만든다는 거야. 여기에 누가 있으면 2분의 1이 있으면 2분의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얼마가 되게 만든다고 3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든다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하고 얘하고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다음번에 안 헷갈린다니까. 우리가 원래 시험 칠 때 실수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건 거잖아요. 선생님 지수인 줄 알고요. 이러면서 지수 되는 거 아니었어요? 3 곱한 거 되는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3 곱하기 3x승 이거는 4였어도 쌤 막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그도 좀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갑자기. 그래서 네가 그런 소리를 안 하려면 평상시에 이런 거 왜 안 되는데 하면은 그게 제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안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럼 다음번에 안 헷갈린다.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로그 2의 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2의 x승이 되는 건 거고, 그리고 이놈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2의 마이너스의 x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다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요? 저기에 내가 미음, 리을 미음 이렇게 써놓을게.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의 절대값 x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거 됩니까? 이거 돼요? 안 되죠? 왜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이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그려집니까? 왼쪽 오른쪽 둘 다 해야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문제요? 널 현혹시키기 위해 가지고 로그 2x에 뭐 해놓는 건가요? 제곱 이렇게 해놓는 건가요? 그런 다음에 이거하고 로그 2 로그 2x에 빼기 2 막 이런 걸 딱 써놓는 건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문제는 얘야.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중 옳은 것은 y는 로그의 2의 x의 제곱. 이거 뭐 당연히 맞지. 이해하면 로그 2 있으니까 평행이동 시키면 되지 뭐. 하면서 너네는 낚일 거라고 나중에 시험지. 알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고요. 말 그대로 어쨌든 그래프를 갖다가 로그 2x, 2로그 2x 그래프를 그럼 2로그 2x 그래프 아까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로그 2x 그래프가 이런 놈이면 2로그 2의 그래프는 왼쪽 아래 위로 이렇게 두 배 늘어난 놈인데 그 놈을 x의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에 3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된 놈인데 그죠? 그에 비해서 얘는 그럼 어떤 놈인데 얘하고 크기와 모양은 지금 똑같은 형태이긴 하나 여기도 생기지만 얘는 제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생겨있는 그래프랑 이걸 평이동 시켜가지고 얘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맞아요? 그랬더니 또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다니까 로그 3의 x 그래프 있잖아요. 얘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 로그 2의 x의 3승 위에 있던 걸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이상한 혼자서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또 이건 또 안 된대요. 또 이거는 이거하고는 그래프가 서로 어떤 겁니까? 같은 그래프고 이거하고는 같은 그래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누구하고가 같은 게 아니라고? 2로그 2x 그래프랑 로그 2x 제곱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가 아니라고요. 그죠? 왜요? 얘는 이 그래프인데 얘는 왼쪽 오른쪽 다 있는 놈이라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크면 되는데 0보다 작은 쪽에도 생기고 큰 쪽에도 생기고. 알겠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이제 로그의 진수의 지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는 내가 구분해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걸 갖다가 머릿속에 지금 딱 새겨놔야 된다고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린 데가 언제야? 그죠? 아직도 로그 함수 어떻게 그리지? 내가 막 그걸 신경 쓰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그래프는 둘 다 그려야 되는 거, 하나만 그려도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야지 지금 이 시점에. 알겠죠? 정근선 얘가 뭐가 될 수는 없어? 진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가 되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없는 건 거예요. a는 3이요. 얘가 0일 때는 2를 지나가야 되니까 로그의 3의 x 플러스 a 3 플러스 a b가 0,1을 지나가야 돼요. 0일 때입니다. b 찾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계소관계를 비교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위치를 똑같이 맞춰서 3의 3승근 3분의 1승 3의
3승 4분의 3승 3의 2분의 1승. 갑자기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한 거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때. 자, 봐봐. 저기 5초 안에 대답해야 돼요. 5초 안에 대답해야 돼. 5초 안에 잘 봐봐. 123분의 124가 커, 122가 커, 아니면 122분의 121이 커. 1, 2, 3, 4, 5.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이거 어차피 1차이잖아요. 누가 더 큰 건 거예요? 어? 왼쪽이 더 커요? 오른쪽이 더 커요? 왼쪽? 오른쪽? 봐봐. 저 늙은 애들은 대답을 지금 회피하고 있잖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2분의 1이 더 커요? 3분의 2가 더 커요? 많이 나눠놓은 거에 차이가 적은 게 더 큰 건 거지. 맞죠? 맞아요. 누가 더 큰 건 거라고? 당연히 왼쪽이 더 크죠. 그럼 2분의 1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 4분의 3이 커요? 당연히 4분의 3이 크지. 근데 고민한다니까. 너네가 막 통분하고 앉아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통분한 사람 여기 있잖아. 가슴에 손 넣고. 자, 아무튼 근데 얘는 어떻게 풀라는 건가요? 그래서 3의 x승 그래프가 있는데 누가 제일 작아요? 2분의 1이 제일 작아요? 3분의 2가 그 다음으로 커요? 4분의 3이 제일 커요? 4분의 3일 때가 제일 커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해야 됩니까? 밑 이거 뭐야? 밑이 얼마? 5에 얼마? 7. 얘는요? 로그의 5에 얼마? 2인데 여기는 2분의 1승인데 2분의 1승이 분모에 있는 건 뭐니까 얘는 전체가 얼마이고 2이고 2는 올라가가지고 로그의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4를 말하는 거고 얘는 로그의 5의 제곱에 2. 그러면 얘는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의 로그의 5의 20. 얘는요? 그럼 로그 5의 2분의 1승은 올라가서 얼마? 루트 20. 그래서 얘가 루트 16, 루트 20, 루트 얼마? 49. 누가 더 커?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맞습니까? 뭐 잘못? 로그의 루트 뭐랑? 맨 처음에 아니. 로그의 5의 몇 승? 2분의 1승에 2의 몇 승? 1승. 분모에 누가 나가는 거야? 2분의 1분의 1인 건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2분의 1분의 2니까 얘가 얼마라고? 2라고. 여기가 2. 그래서 제곱한 거 4라고. 오케이? y는 3의 x승과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 y는 누구요? 로그의 3의 x요. 이놈을 x의 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놈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고 1만큼. 이놈을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놈은 x의 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여전히 역함수 관계. 맞아? 원래 식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y 빼기 1은 로그의 3의 x-의 2. 그러면 x-의 2, 이 진수는 및 3의 지수승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바꾸죠. y 빼기 1. x가 얼마입니까 하면 3의 y-1승 플러스의 2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와 y 정역과 공역 치역을 바꾸어 표현하죠. 이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원래 함수의 누가 치역이 역함수에 뭘로 와야 됩니다? 정역으로 와야 되는데 치역 자체가 뭐니까? 실수 전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역도 실수 전체니까 따로 굳이 쓸 이유가 없겠네요. 그에 비해서 요놈은 x의 값이 뭐보다 큰 놈만 존재합니까? 2보다 큰 놈만 존재하고 y 값이 2보다 큰 것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정역은 뭐보다? 2보다 큽니다 라고 자기가 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물론 그냥 써놔도 쌤 2보다 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아시겠죠? 안 써놓으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라고 썼을 가능성 없는 건 거니까
첫 번째 그래 보면 되죠. 그죠? A 값이 어떨 수 있어? 0과 1 사이일 수 있어. 두 번째 A 값이 1보다 클 수 있어. 근데 A도 있고 B도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개로 나눠 그렸죠? 바로 그려 봅시다. 둘 다 0과 1 사이인데 A보다 B가 큰 경우. 두 번째, 둘 다 0과 1 사이인데 B보다 A가 큰 경우. 세 번째, 하나는 0과 1 사이인데 하나는 1보다 큰 경우. A, B. 네 번째, 하나는 0과 1 사이인데 하나는 1보다 큰 경우 B, A. 다섯 번째, 둘 다 1보다 크면서 A, B. 둘 다 1보다 크면서 B, A가 되는 경우. AX 쓴 그래프니까 0,1을 지나가면서 지수함수 감소하게 그려집니다. 로그 함수 1,0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함수니까 감소하게 그려집니다. 반드시 만나겠죠? 두 번째, 지수함수 0,1을 지나가면서 감소해요 여전히. 1,0을 지나가면서 감소합니다 여전히. 얘는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Y축에 좀 더 붙든 X축에 좀 더 붙든 하겠지만 만난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없겠습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더 디테일을 물어보고 싶어 한다면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경우가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아야 이렇게 되는 건 거야, 맞습니까? 근데 A가 작고 B가 크면 Y는 X 위가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같아지는 게 A일 때가 되겠죠? 아니 1하고 같아질 때가 1하고 같아질 때가 A일 때가 되겠죠 여기가. 그죠? 맞아? 그 다음 로그 함수에서는 누가 되는 게 1이 되는 게 B가 되겠죠. 그죠? A하고 B하고 같을 때는 여기 같은 거고 B가 더 크다면 이놈이 살짝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지금? 1이 되는 게 B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더 자세히 막 물어봐가지고 Y는 X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가 막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건 알지 우리가. 그러면 이 함수는 얼마일 때 감소하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감소하면서 지나갈 건데 1일 때 얼마가 될 거야? 1일 때 A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소함수를 내가 쫙 그리면서도 이런 느낌이 있는 건 뭐야? 여기 1일 때가 A니까 얘가 만나는 요 점의 요 자리가 A가 되는 거고 그럼 요 점의 자리가 A란 말이야. 맞죠? Y는 X가 항상 알려주는 건 뭐냐면 Y 값과 X 값이 같아지는 자리를 나한테 탁탁 알려주는 건 거야. 근데 B 값은 더 커야 되잖아. 그럼 B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거야. 이렇게 B가 여기 있는 건 거야. 근데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겨 있어야 돼요? 1,0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면서 내려오는데 B일 때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딱 찍어놓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 1,0을 갖다가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Y는 X 위에서 만나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만나? 그거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럼 이 반대 경우는 그것보다 약간 이렇게 왼쪽에서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막 모의고사 가면은 막 디테일하게 이게 뭐지? 뭐 비슷한 거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막 이런 걸 따져야 돼 나중에. 알겠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쓴 말은 문제가. 그 다음은요. 어차피 지수함수 감소해야 돼요. 0,1 지나가면서 감소해요. 근데 1보다 크니까 1,0을 지나가면서 증가해요. 그죠? 이번에는 로그 함수가 감소하면서 내려오고 B, 지수 함수가 0,1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면서 올라가요.
1, 0,1, 1,0 증가해요. 증가해요. 얘는 절대 안 만납니까? 어때요? 절대 안 만나. 아니면 얘의 몇 배, 얘의 몇 배, 얘의 몇 배 한 것들 막 이렇게 거할 수도 있잖아. 얘도 만날 수도 있죠. 항상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얘도요. 똑같이 증가하고 증가하는 그래프지만 항상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막 내려오고 납작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 막 얘가 막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항상 만나는 건 아닐 거야 이겁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x의 좌표가 1,2일 때 그럼 1,2에서 아니 역함수의 그래프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아까 우리가 봤지만 로그 함수 그래프가 1,0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도 0,1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놈인데 이 둘이서 서로 역함수 관계라면 어디 위에서 반드시 만납니까? y는 x 위에서 반드시 만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려봤지만 감소하고 증가하면 한 점에서 만나고 감소하고 감소하면 한 점에서 만나지 두 점에서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아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그죠?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거 중요하다니까요. 아까 그 6개 그래프를 보면서 네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떤 때 가능하겠는가를 미리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알려고 지금 미리 공부하는 건가요? 오케이? 다른 거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내가 그냥 대놓고 말해볼게. 로그 AX 그래프랑 로그 BX 그래프 BX승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조건들 쫙 나열되어 있는 거야. 너 시험 칠 때 그거 다 그려볼래?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그래프를 갖다가 네가 6개의 그래프를 갖다가 자주 그려봐야 이걸 보면서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 얘도 뭐하고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데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서로 역함수라고 했고 그럼 어디 위에서밖에 안 만나요?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나겠죠. 이렇게 y는 x 위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라고 알려줬어. 그럼 이건 몇 콤마 몇이야? 1일 때 1이고 2일 때 2야. 이 문제는요. 뭐 역함수를 부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1일 때 전체는 1이야. x가 2일 때 전체는 2야 해서 찾으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x 값이 1일 때는 로그 a의 1 빼기 m 더하기 1은 얼마니까? 1이니까 로그 a의 1 빼기 m이 얼마란 얘기고 0이란 얘기고 모든 로그의 1은 0인 거니까 m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m은 0이고 그럼 로그 a의 x 플러스의 1이라고 하는 놈이 2,2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x 값이 2일 때 얘가 2가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다? 2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맞아요? 됐거든? 얘 보자마자 3x승 로그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x의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서로 어떤 관계? 역함수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 게 1번. 그리고 얘가 둘 다 0,0을 지나가는데 역함수 관계이고 a는 몇 콤마면 2,8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가서 닿으면 당연히 여기는 몇 콤마 몇이고 8,2고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 8. 여기 길이는 얼마? 6. 여기 길이는 얼마? 2. 뭐 그래프 이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넓이 뭐라고 한 거야? 2 더하기 8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면 되죠. 맞나요? 밑이 3이고 밑이 2니까 그건 어떤 대칭성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좌표 다 찾아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냥 각각 다 찾아서 보면 되는 건가요? 얘는 20번 밑이 3이고 밑이 3이니까 평행이동 얼마만큼 평행이동? 3만큼. 그럼 여기 있는 길이들 전부 다 3, 3, 3, 3, 3, 3, 3, 3, 3 그러니까 넓이 구할 때 뭐만 필요해? 높이.
높이는 얘가 x가 0일 때 값이야. x가 0일 때 y가 얼마죠? 1. 그럼 3 곱하기 1이 넓이가 되겠죠. (21번) 보자마자 뭘 이용하는 문제다? 기울기를 이용하는 문제겠네요. 하면서 얘는 a 빼기 0 뭔가를 차로 나타내야 되니까 위에 거는 그럼 2의 a 승 빼기 1 그러면 a, 2의 a 승과 0,1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 그럼 0,1은 어디입니까? 응? 어디야? 0,1 뭐라고? 이게 다시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럼 얘는 x의 값이 얼마일 때 a, 얼마? 2의 a 승 빼기 1 그리고 0, 얼마? 0 사이의 기울기. 그럼 0,0과 a일 때 요 점의 좌표가 뭐니까 a, 2a 승 빼기 1인 거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를 말하는 거야.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 a입니다. 그죠? 이놈의 기울기가 a. 그럼 얘는요. Q점하고 연결한 요놈의 기울기가 두 번째 기울기가 B. 그럼 얘는 뭘까요? B와 A 사이의 기울기겠죠? 요놈 기울기 한 개 누가 되는 건가요? M3인데 얘가 C. 요 순서대로 큰 건 거죠? 맞나요? 그럼 항상 저렇게 될까? 위로 블록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위로 블록하면 앞에 거하고 얘 기울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기울기가 제일 작고 요 기울기가 중간쯤 되겠죠. 얘가 더 작네요. 그죠? 감소하면서 이렇게 되는 놈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원점 같은 게 있었으면 요 기울기랑 요 둘 사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죠.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x승 미치 2, 미치 3 그런데 만나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필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을 줬어? 그럼 역함수 관계면 편한데 역함수 관계는 어떠니까 y는 x하고 얘하고는 수직인 관계고 이 점의 같은 거리상의 반대편에 있는 점까지가 뭐하고 같아지는 건 거고 y는 얼마? 로그의 2x 그래프하고 같은 놈인데 1,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말이야. 그럴 때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놈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것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로그 함수 로그 3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점하고 같은 거리상에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하고 똑같아지는 대칭이 되는 점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0,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었으면 얘가 y는 3x 승인 그래프였을 텐데 그럼 대칭성을 딱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2 하나는 3짜리를 줬네. A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A1, A2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이 몇 콤마면 A2, A1 맞죠? 그러면 B점의 좌표가 B1, B2 그러면 저쪽에 있어야 될 저 점이 B2, B1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소관계를 다 비교할 수 있겠네요. 어떤 걸요? 여기 X값자리가 여기가 B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X값자리가 A1 여기 있는 요 X값자리가 A2 여기 있는 요 자리가 B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1, A2, B1, B2들 대소관계를 다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물어봤어. A1이 B2보다 A1이 더 크냐? 네. 그 다음에 A1하고 A2하고 합한 거랑 A1, A2는 요거 두 개 합한 거죠. B1하고 B2하고 합한 거랑 서로 같냐? 합을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그놈의 중점 물어보는 거고 얘는 둘 다 대칭인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1대1, 1대1 여기가 중점이야. 얘 둘 사이의 중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한 거에 절반이나 이거 두 개 합한 거에 절반이 서로 같은 위치니까 합도 같죠. A2분의 A1 이제 이런 거는 뭐 물어보는 겁니까? 기울기 물어보는 거죠. 그럼 A2분의 A1 0,0에서 A2분의 A1까지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가 누구? A2분의 A1인 거고 B1분의
B1분의 B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두 번째 기울기 B1분의 뭐가 되는 거야? B2가 되는 건 거겠죠. 그죠? 5,1을 지나가고 했으니까 뭐 A 알려주는 거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그럼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 플러스 1 뭐 쓰면 되고 A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B, C일 때 이건 그냥 방정식 풀라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식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가 쭉 하다 보면 되겠지. 안 풀어지면 식을 못 푸는 거겠죠. 그죠? 24번 이 그래프의 점근선과 점근선 누구죠? Y는 1 이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놈의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3이고 이놈의 점근선 누군데? A인데 거리가 3이라는 건 뭐이거나 뭐이거나? 4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이 그래프가 만날 때 이제 뭐 해보면 돼요? 그려가서 만나는 걸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까? 25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절대값을 저런 걸 안 나와야지 이게 아니고 저런 거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근선이 누굽니까? 마이너스 5예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5 떼댕 그리고 x값이 얼마일 때?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에 4일 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지나가면서 어떤 그래프?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x값이 0일 때는 16 빼기 5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얼마까지 올라가요? 11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5라면 5가 한 2쯤, 10이 한 2쯤, 11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근데 그 그래프를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만 그리래. 여기 11까지만 딱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0보다 큰 쪽은 다른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안 정해주니까 못하겠지롱. 그래서 네가 정해 그러면 n이 얼만데요? 뭐 1이든 2든 3이든 그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대충 정하는 건가요? 얼마라고 해주고 싶은데? 1? 그럼 1이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1이라고 해. 그럼 마이너스의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그죠? 그리고 얘는 x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뭐가 되는 거? x값이 2가 되면 1이 되니까 1만큼 올라간 점이 되는 거니까 이때 얼마가 되는 건가? 2일 때 0이 되는 그죠? 1이었다면 그러면서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런데 x값이 0일 때는 얼마입니까? 9 빼기 1 한 거니까 얼마까지? 8, 10, 9, 8 8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n이 1일 때는. 그래서 n이 1일 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게 되는 건 거고 그 다음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fx는 t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가 fx인데 네가 지금 그려놓은 요 그래프 요거 두 개를 합해서가 fx인데 그거하고 t, y는 t t가 뭔데요? 네가 정하는 거지. t를 정하라고 상수함수. 아니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t라고 하는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럼 우리가 쌤이 뭐라 그랬어? 이거는 그래프 이것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식이 y 값이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건 거야. 맞죠? 그래서 너는 y는 t라고 하는 걸 이렇게 쫙 그어가면서 이제 만나는 점을 찾는다는 건가 이렇게 찾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그럼 이렇게 만나면 몇 개 실근은? 2개. 여기 실근은 몇 개? 2개. 아니 선생님 절대값 씌웠는데요? 진작에 얘기했어요. y는 5가 0인데 점근선 바꿔놓고 그러면 얘가 따라가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여기는 0보다 크니까 그대로 그려요. 그럼 요 아래쪽 그래프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점근선이 매우 중요한 상태. 점근선 옮기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얘는 그러면 t가 어디에서 여기를 지나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점근선하고 같아도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2개의 점에서 만나요? 점근선 아래로 내려가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그러면 n이 1일 때는
그런 실수 t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한 개라도 있기만 하면 그 n 값은 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n이 1일 때는 됩니까? 되죠. 2일 때 됩니까? 3일 때 됩니까? 4일 때 됩니까? 다 해볼 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네가 확장시켜서 n일 때는 내가 한번 표현해봐야지. 그러면서 n일 때 표현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5가 정근선이 되면서 5를 따라가는 요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요게 11을 따라가는 11까지요. 요것도 안 바뀔 겁니다. 여기 왼쪽은. 그죠? 바뀌는 건 n 때문에 바뀌는 건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야. 그럼 정근선은 얼마?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이라고 해놓지 뭐 이번에는 마이너스 n. 그죠? 그리고 x 값이 2일 때는 마이너스 n보다 x 값이 2일 때는 마이너스 n보다도 1 커진 점을 지나가. 맞아요? 그리고 감소해서 얘를 따라가는 그래프가 돼. 반대편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내려와야 돼. 그럼 x 값이 0일 때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x 값이 0일 때 얼마인데요? 9 빼기 n이에요. 맞죠? 여기 어딘가 모르겠는데 9 빼기 n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감소해서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겹쳐지기만 하면 무조건 세 점에서 만나는 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9 빼기 n이 여기가 0이었는데 0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세 점에서 절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9 빼기 n은 뭐보다는 커져야 된다? 0보다는 커져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n 값이 누구보다는 작아져야 9보다는 작아져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럼 n 값으로 가능한 건 1, 2, 3, 4, 5, 6, 7, 8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연수 중에. 맞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반복되겠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데요, 얘가? 주기가 얼마인? 2가 아니고 주기가 2라고 하면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들어볼까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 저기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선생님이 잔소리를 갖다 30분 단위로 해. 그러면 잔소리하는 가장 짧은 단위가 30분이라는 건가요? 근데 저 선생님 저거는 1분마다 하기도 하고 2분마다 하기도 하는데 그럼 제일 짧은 게 1분마다 한 건가요? 알겠죠? 어떤 그래프가 생겼는데 1마다 반복이 돼. 생긴 모양이. 근데 이놈한테는 2마다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어. 이 모양을 이만큼으로 잡고 이만큼이 여기서 0부터 2까지인데 2마다 반복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 거지. 심지어 3마다 반복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 거야. 근데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언제 쓰냐면 반복되는 단위 중에 제일 짧은 단위의 크기에다가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는 건 거야. 그럼 쌤이 이게 축이가 2란 말이 아니고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축이는 자연수 분의 2야. 아니 그러니까 2 옮겨가면 겹쳐지긴 하는데 2 옮겨가면 겹쳐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2 옮겨가면 겹쳐지는 건데 요만큼이 반복돼서 2 옮겨갔더니 이렇게 돼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를 세 등분돼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똑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2 옮겨갔더니 반복이 돼. 하나, 둘, 셋. 그렇지만 얘는 이 안에 3개가 그려져 있었으니까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4, 여기가 3분의 6이었어. 그래서 실은 3분의 2만큼 옮겨도 다 반복이 됐던 놈이야. 이 1분의 2가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식을 2분의 2가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3분의 2가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안에 기본적인 단위가 몇 개 그려져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이 말이고 1개 그려져 있을 수도 2개 있을 수도 3개 있을 수도 4개 있을 수도 아무도 몰라요. 알겠죠? 그런데 밑에 문제를 봤더니 밑에 문제에서 이 함수 중에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건 거야. 그런 순간 0부터 2까지 생긴 모양을 알려주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생긴 모양 내가 알려줄게 했으니까 이놈은 0부터 2까지의 단위로 2 반복될 때마다 반복되는 놈을 말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요 단위에 있는 걸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직선은 어떻게 그려요? 두 점 연결하면 돼요. 곡선은요. 증가하는 놈은 시작과 끝이 증가해
감소하는 놈은 시작과 끝이 감소해야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수함수인데 뭐 정근선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그릴 건 0부터 1까지야. 0일 때 얼마죠? 0일 때 얼마예요? 0일 때 4 빼기 1 하면 얼마? 0일 때 3이야. 0,3을 지나가. 1일 때 얼마야? 1. 1일 때 얼마? 아니 1일 때 얼마? 1 빼기 1이니까 얼마? 0이야. 그죠? 1 x자리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0. 4의 0수는 얼마? 1 빼기 1은 얼마? 0. 그래서 1일 때 얼마라고? 0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거 직전까지만 존재해요. 근데 얘는 지수함수라서 감소할 때 이렇게 긋진 않을 거예요. 감소하는데 센스 없게 이렇게 긋진 않겠죠. 이렇게 그리고 있겠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이네 이러고 있겠죠. 그죠? 혹은 이렇게 생긴 놈이네 이러고 있겠죠. 어떤 놈일까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 수적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요. 얘 정근선은 사실은 누구야? 마이너스 1에 다가가게 그릴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1일 때 0이고 2일 때 얼마예요? 다시 3이죠. 그래서 2일 때 다시 3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여기는 채워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 되겠죠. 이렇게. 뭐 2차 함수는 아니고 당연히 포물선도 아닙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다고? 반복돼 있다고. 2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너는 여기 3, 4, 5, 6 샤샤샤 샤샤샤 감소 증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그래프가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건가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x가 1일 때 얼마죠? x가 1일 때 얼마? x가 1일 때 1을 지나가면서 어떤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쌤이 지난번에 분명히 그래프를 그릴 때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으면 뭐 안에서? 네가 그린 그래프의 치역 안에서만 찾으면 된다 해서. 그럼 어디가 중요한 겁니까? 얘는 0부터 3까지가 그려져 있으니까 언제 0인데? 언제 0이야? 언제 0이야? 로그 2x 플러스 1이 언제 0이야? 로그 2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0이야. 2분의 1일 때 0이구나. 이 점을 지나가는구나. 언제 3이야? 얘가 언제 3이야? 2가 되는 게 언제야? x가 얼마일 때? 2, 4일 때. 그럼 여기 2, 3, 4일 때 3이야. 그죠? 얘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겠네?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시험 문제로 가면 n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요구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는 로그 2의 x 플러스 1과 로그 2의 2분의 x 플러스 1과 로그 2의 3분의 x 플러스 1과 해야 되니까 귀찮겠죠. 근데 이거를 무작정 그리고 있는 사람은 한참 걸리는 건가요? 목적이 딱 있어야 된다. 얘가 그럼 0이 되는 건 언제라고? 2분의 1일 때고 얘는 얼마일 때 1일 때고 얘는 3일. 아니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찾고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일 때니까 3분의 1일 때가 되겠죠. 2분의 3일 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2분의 3일 때 찍어놓고 맞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 3이 되는 걸 찾아야 되지? 그럼 얘가 2가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3분의 x가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x 값이 얼마일 때? 3, 4? 11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쇽샥 쇽 11일 때 도로로로로 이렇게.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지나가네. 이러면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해서 딱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미리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이 없고 그냥 풀어봤더니 이거는 나오던데 이번에는 답이 맞네 틀렸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막상 네가 혼자 풀 때는 맞으나 시험 가면 못 푼다니까. 졸여가지고 시간 없을까봐 못 푼다고요. 딱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풀 거야 이런 걸 계획하기 위해서 미리 푼다고 그랬어. 언제? 지금. 이번에는 더 빨라야 돼. 지난번보다. 다음번에 다시 보면서 이건 이렇게 풀려고 그랬잖아. 두 번, 세 번 말할 여유가 없어. 이번에. 알겠죠? 지금 지나갈 때 그렇게 다 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수 자리에 복잡한 식이 있으면 우리가 끌어내려서 푸는데 그럼 양변에 뭘 취해야 되고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로그를 취할지 밑을 누구로 결정할지는 지수 위에 있는 로그를 보면서 결정한다고 그랬어. 밑이 얼마니까? 10이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했습니다. y 그럼 앞에 게 2 빼기 로그 x가 앞에 곱해지고 얘는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 10의 x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고요. 그럼 얘는 2 빼기 로그의 x가 되고 로그 10이 얼마니까? 1이니까 1 플러스의 로그의 x가 되겠죠. 이런 것도 이거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10x인데 이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막 이렇게 로그 2x의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가 막 2차식을 이루고 있고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풀이를 봤더니 로그 10 더하기 1이라고 바꿔놔가지고 이걸 막 2차식으로 푸니까 휴재사야 막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왜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의 로그의 x의 제곱 2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로그 x 더하기 2 한 거를 동역의 범위가 있네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수학이 제일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소하게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꾸 걸리는 거야. 근데 그게 걸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 엄청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네가 훨씬 더 잘 보고 있는 건 거야. 왜 다르잖아. y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잖아. 다만 그냥 푸는 애들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애들. 아까 할 때 그냥 했으니까 요거 그냥 하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잘 봐봐. 네가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를 보라고. 이런 거 넣으면 t 같은 거 했고 저기 정의역의 범위가 있으니까 1일 때는 0, 그 다음에 1000일 때는 3이니까 t가 3보다 작은 거에서 요거 치환해서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의 t 플러스의 2를 0부터 얼마까지 하는 거니까 3까지 하는 거니까 위로 블록한데 얘는 t 값이 얼마일 때고 2분의 1일 때라서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의 2에서 얼마니까 4분의 9 t값이 얼마일 때 3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 얼마? 마이너스 9 플러스의 3 더하기 2 한 거 마이너스의 4 만약에 이렇게 했다 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놓은 건 거야. 4분의 9 마이너스 4. 그래서 나중에 답을 딱 매겨보면 어떻게 했어요? 틀렸겠죠? 왜 틀렸죠? y가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 로그 y를 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봤더니 아주 사소하게 여깁니다. 방금 그거를 아주 사소하게 여기면서 로그 y를 내가 구한 거구나. 4분의 9 y는 그래서 10의 4분의 9는 만약에 y는 10의 마이너스 4승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치자. 알겠죠? 이 사람은 다음번에도 이것 때문에 틀려. 알겠죠? 다음번에도 이것 때문에 틀린다고. 네 시험 가서도 이것 때문에 틀려. 그걸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소함이 나중에 뭐를 못하게 만드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이 값이 크면 y도 크냐? 넌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 전에. 알겠죠? 이 값이 커지면 y가 커져? 만약에 이가 밑이 우리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였으면 이 값이 크면 이 값이 오히려 작지. 맞죠? 이 값이 작으면 이 값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다른 변화가 있어서 로그가 있는데 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네가 이제 로그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밑에 지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자꾸 대소관계에서는
밑을 보면서 밑이 크면 큰 놈이 커, 밑이 작으면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작은 놈이 커.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증가하는 함수냐? 네, 밑이 10이니까 증가하는 함수니까 누가 y 값이 큰 게 x 값도 커요. x 값이 큰 게 y 값도 커요. 그죠? 근데 감소하는 함수였으면 뭐 y 값이 큰 게 x 값은 작아요. x 값이 큰 게 y 값은 작아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은 역수관계라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하면 y는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t의 제곱에다 얼마 빼야 되고 2를 빼야 되고요. 빼기 2t 마이너스에 상한 걸 t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최대값을 따진다. 그래서 얘는 1보다도 크거나 같은 거 다 존재하니까 2일 때가 최소다. 그래서 t 값이 2일 때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4 빼기 4 빼기 5 한 거니까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게 최종적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y가 맞나? 이렇게. 알겠죠? 마찬가지가 되겠죠? 더하라 그랬는데 밑이 똑같아. 로그가 등장했어. 로그 성질 이용할 거 아니면 로그가 등장 안 합니다. 밑이 각계도 등장 안 해요. 더하라 그랬으니까 곱하면 되고 xy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xy분의 4 역수관계 나오자마자 너는 항상 이제 공통수학 2를 배운 이후로 항상 어떤 문자가 역수관계에 있는 형태가 나오자마자 항상 산술기하 평균을 머릿속에 그냥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루트 4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항상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xy의 제곱이 뭐일 때? 4일 때 xy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렇게 돼. 그래서 얘는요 최소값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일 때가? 4일 때. 그럼 얘는 뭐가 되고? 9가 되고 로그 3의 9니까 얼마다?